여러분이 기다리시던 뉴스픽5 시간입니다. 오늘 출연자 네 분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네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요 우리 사회에 갑을 논란이 많습니다. 오늘 그 문제로 먼저 열어볼 텐데요. 이 을의 복수 그리고 갑질의 최후 이 두 주제입니다. 먼저 1년 뒤 복수한 배달원 이게 무슨 얘기냐? 한 음식점 배달부가요. 이 고객 그러니까 손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다는데 하재근 평론가님 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김해의 한 아파트 출입문에 네. 불이 난 겁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에 출동을 해보니까 네. 문에서 휘발유 냄새가 나서 이건 이상하다라고 아하. 해서 CCTV를 뒤져봤더니 네. 범인이 나온 거죠. 아이고. 그래서 그 범인을 이제 잡은 겁니다. 네. 잡아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내가 1년쯤 전에 네. 음식 배달부 일을 하다가 이 집에 와서 네. 내가 그때 55이었는데 네. 30대 손님한테 욕을 들었다. 아하. 나한테 왜 국물을 왜 안 가져왔냐 이러면서 네. 내가 그거를 원한을 네. 앙심을 품고 있다가 아하. 이번에 음식점 배달부 그만두고 나서 네. 그 복수하는 차원에서 불을 질렀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욕설과 이런 폭언을 든 이 모욕을 당한 지 1년이 지난 시점이야 이런 일을 저질렀어요. 그럼 마음에 그동안 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그 옛날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그러네요. 근데 이걸 비유해보면 을이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그게 서리가 내린다. 아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저분의 행을 좀 보면 네. 예를 들어 이게 그 1년이 지나서 복수를 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이게 정당방위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당방위는 현재 침해 있을 때 하는 게 정당방위고. 그 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하. 저는 이게 다만 이게 형량이 너무 높아요. 네. 저는 이게 안타까운 게 네. 이분의 그 행위는 법으로 보면 현주 건조물을 방화한 거예요. 네. 근데 사람이 또 다치잖아요. 아하. 그럼 이게 그 고의로 불을 지르고 실수로 사람이 다치면 네. 현주 건조물 방화 치상죄가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법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이에요. 어허. 근데 저분의 동기는 참작할 만해요. 네. 왜냐하면 이게 1년 전에 을로서 수모를 겪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판사가 장량 강경을 해주더라도 2분을밖에 안 돼요. 네.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 3년 6개월 이상의 형이 되는데 네. 그럼 이게 집행유예가 안 돼요. 아. 3년 넘으면 집행유예가 없거든요. 네. 그럼 이게 저분이 실형 3년 6개월 살아야 되는데 참으로 이게 안타까운 네. 제가 보기 일입니다. 이게요. 다시 1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거예요. 지난해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이 손님은 38살이었고요. 이 배달원은 55, 상당히 50대 중반이시니까 또 제 이 인생 2막을 또 사시는 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음식을 시켰나 봐요. 그런데 늦게 왔나 보죠. 누구누구야, 아마 이 욕설일 거예요. 저희가 XX 했던 건 이유는 국물 가져오랬더니 왜 안 가져와? 반말이네요. 욕설과 폭언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배달부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정말 불했지만 대응을 못하다가 무려 1년 뒤에 다시 그 집에 찾아가서 페트병 1리터의 휘발유를 준비하고 우유투 입구에 부어놓고 불을 붙였답니다. 윤 대표님. 예. 1년 동안 이 참았던 이분의 심정 정말 이해가 좀 될 만해요. 이 상황 보면 이 음식 국물을 좀 안 가져왔다고 이런 욕설과 폭을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7월 달에 가장 더울 때 네. 그때 김밥 배달을 더울 때 했는데 네. 그걸 김밥 국물을 덜 가져왔다고 네. 벽을 치면서 욕설하고 아이고. 그랬으니까 1년이 그만둔 다음에 네. 올 봄에 그만둔 다음에 네. 1년 만에 가서 한 건데 저는 이해가 가요. 제가요. 네. 어제가 제가 논산훈련소 간 지 39년 된 날이거든요. 네. 근데 논산훈련소에서 모멸감 당하는 말 들었던 게 아하. 제가 지금도 화가 나요. 지금도 기억나세요? 지금도 기억나요. 네. 제 우회 사람이 네. 같은 종씨 윤모였는데 저보고 네. 썸을 가르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그리고 너 낳고도 내 어머니가 미역국 먹었냐? 아이고. 그리고 너 머리는 왜 무거운 걸 달고 다니냐? 아이고. 뭐 이런 얘기 그때는 뭐 네. 매일 맞기도 하고 모멸감스러운 얘기를 많이 듣고 했는데 네. 그때 뭐 문화가 그랬으니까 네. 지금에서는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지만 네. 지금도 가끔 자다가 일어나가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모멸감을 들은 거.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맞은 거는 다 잊어먹었는데 네. 그런 단어 들은 네. 거 이거는 오래오래 기억이 나. 그러니까요. 영화 왜 올드보이 이것도
그 어릴 때 그 당했던 그거 네. 갖고 15 년을 15년간 가둬서 그랬죠. 만두만 먹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영화 뭐 내가 지난 여름에 한 거를 네, 알고 나는 다 있다. 알고 네. 있다. 이것도 그렇죠. 사소한 말 한마디가 네. 씨앗이 돼서 아하. 이렇게 커지고 이제 복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최 교수님, 예. 1년 전 상황이라서 혹시 그 모욕감을 느꼈던 배달원만 이 배달부 이 A 씨만 이 그때 일을 기억한 줄 알았더니 경찰 조사를 해보니까 이 피해자 즉 그때 음식을 시켰던 분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네. 저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도 본인이 심했다는 걸 스스로 느꼈을 가능성이 아하.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러네요. 그 당시에 그분이 뭐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갔지만 네. 본인 생각에도 야, 내가 너무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경찰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네. 불이 났는데 뭐 원한 살 일 없습니까? 누군가 아. 원한이 있어서 불을 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지만 네. 1년 전에 배달원에게 제가 욕설을 했는데 네. 왜냐하면 지금 나이도 지금 20몇 살 어리잖아요. 네. 20여 살 정도. 네.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사람한테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는 지금 윤 대표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나 모멸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사람이요. 그냥 한 대 맞는 것보다도 훨씬 그런 모멸감을 느끼는 감정이 계속 지속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달원 입장에서는 그 1년 동안 쌓아놨지만 네. 그 당시에는 아마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추측해 보면 첫 네. 번째는 본인의 소심한 성격일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배달원으로서 일을 더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만약 그러면 이제 저 피해자라는 사람은 그 집에 전화해서 또 뭐라 그럴 거 아닙니까? 배달원이 이렇게 불친절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아마 그런 것까지 감안했다. 네, 그것도 감안해서 아마 적극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본인이 최근에 그만뒀어요, 일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게 마음의 분노가 터지게 네. 되고 뭔가 내가 이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은 네. 직접적으로 저 사람한테 피해를 줘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걸 보면 네. 그 당시에 우리가 그냥 여기서 말로 글로 왜 국물 조금 가져왔어라고 읽었지만 두 사람 사이는 상당히 감정이 깊이 파일 정도의 상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여러분들 그 말이 주는 상처가 상당히 깊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 배달원은요 당시 이런 욕설, 모멸감 느끼고 그 이후로 단 하루도 그 욕설을 잊지 않고 살았대요. 서 변호사님. 네. 제가 이게 방송에 조금 전에 착각을 해가지고요. 네네. 현주 건조물 방화만 하면 3년 이상이고. 네. 근데 저는 아까 죽은 걸로 착각했는데 상해만 입었잖아요. 네. 이분 네 분이 지금 이게 전치로 네 분이 다쳤거든요. 네. 재산 손해는 의미가 없고. 그럼 이게 네. 5년 이상이에요. 아. 5년 이상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저 동기를 참작해서 네. 감경해주면 2년 6개월 되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2년 6개월에서 집행유예 정도로 판사가 감경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정정합니다. 네. 정정해 주신 감사하고요. 그 이 방화로 집안에 있던 그 애초에 음식을 시켰던 그 남성, 여기선 피해자가 되겠죠. 이 방화 사건에서는요. 그 남성과 남성의 어머니 그리고 윗집에 살던 두 명이 연기를 흡입해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510만 원 정도의 재산 피해를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요, 물론 욱하는 범죄도 안 되지만 이 말이 주는 상처가 상당하다는 것도 이번 사건으로 이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택시비 4,500원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예. 얘기입니까? 7월 14일 밤에 네. 새벽 시간대인데 부산에서 네. 25살 먹은 승객이 택시를 탄 거죠. 아하.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네. 이제 불과 3km만 이동을 해서 네. 그 택시 기사분이 74살 먹은 노인분인데 아이고. 이분이 옆에서 이제 잠들고 있는 승객을 깨운 거죠. 네. 손님 일어나세요. 택시비 네. 4,500원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했더니 네. 25살 먹은 그 승객이 74살 먹은 기사분한테 XX야. 감히 나한테 차비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네. 하면서 네. 주먹이나 발 등으로 네. 그 기사분을 폭행을 하고 아이고. 도망쳤다는 사건입니다. 아니, 진짜 윤 대표님. 네. 이건 단순히 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밥상머리 교육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 교육이 자기보다 25살, 택시기사는 74살. 네. 거의 뭐 할아버지 뻘이잖아요. 네. 자식 뻘도 아니고 자기보다 49살, 50살 가까이 많은 사람한테 이게 뭐예요? 욕설하면서 나한테 차비 받으려고 하죠. 그럼 차비 받아야죠, 그러면. 그렇죠. 택시를 타자마자 잠이 들었대요. 네. 그래서 목적지 와서 내려주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막 욕설하고 주먹으로 치고 발로 폭행하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저런 경우는 엄한 처벌돼야 되고 네. 또 저 승객 25살짜리 저 사람은 좀 치료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저런 경우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네. 술 먹고 좀 과격해지고 폭행하고 이런 범죄들이 나중에 자꾸 갈수록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 큰 사고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저런 분들은 처벌도 하고 네. 치료도 좀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거와 관련해서요. 네. 아주 이게 중요한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의 행위가 바로 이게 이거 채무 멘탈 상해나 살인은 강도상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경찰이 강도상해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강도상해가 살인죄보다 높아요. 아. 7년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7년 이상이니까 아까처럼 저 사람은 3년 6개월 받으니까 너무 가혹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을 했어요. 네. 너무 이게 강도상해 7년 이상 가혹하다. 근데 헌재가 합헌이라고 그랬어요. 아, 합헌. 네. 그래서 이게 저분은 최소 영향이 7년 이상이니까 강제하면 3년 6개월로 네. 처벌됩니다. 아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분의 변호사가 할 수 네. 있는 거는 술에 취했잖아요. 네. 술에 취해가지고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네. 집행유예까지 또 절반 강경이 되지만 네. 술에 취한 게 요즘은 용서 거의 안 해주거든요. 네. 요즘 이게 주치 강경 안 해주면 네. 저분에게 아주 엄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우리 사회가 아무리 인권이 중요하다지만 어르신도 몰라보는 이런 젊은 사람한테 우리가 이분 저분 할 필요가 있을지 한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근데 이 사람이요 경비업체에 근무한대요. 경비업체예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 계속 고용할 겁니까? 물어보고 싶고요. 그때 이 해당 택시에 블랙박스가 있었는지는 좀 명확치 않아요. 그런데 그 폭행이 일어났던 곳에는 CCTV가 없어서 경찰이 좀 애를 먹다가 주변 CCTV를 확인해서 결국 열흘 만에 이 남성, 25살 남성을 붙잡았다고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단죄하길 사법부의 판단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최 교수님. 예. 의붓아버지, 물론 이 땅에 대다수의 의붓아버지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정말 인면수심의 의붓아버지 때문에 정말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다면서요? 그러니까요. 저거는요. 네. 죄질이 나쁘다 아주 나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약물을 주입을 했어요. 자기 아이고. 그러니까 딸이잖아요. 네. 의붓 아버지든 네. 생부든 네. 상관없이 자기 딸 아닙니까? 중학생 딸을 약물을 그러니까 마사지 업체에 가자고 꼬드겨서 살 빠지는 약이라고 다이어트 약이라고 약을 주사하고 그 약을 주사를 맞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서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되자 네. 못 쓸 짓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더 나쁘냐면요. 네. 이 자기 딸뿐만 아니라 자기 딸의 친구 네. 그러니까 집에 놀러 온 친구, 딸의 친구까지도 다이어트 주사를 하고 속여서 투입을 해서 아하. 모텔에 성추행을 한 행위입니다. 아하. 아주 나쁜, 죄질이 너무너무 나쁘고요. 네. 저런 사람들은요, 네. 정말 잡아서 이게 정말 이 사회와 좀 격리를 시켜야 돼요. 저는 그렇게 아하.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네.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네. 그냥 성폭행하는 것도 정말 나쁘지만 네. 약물을 투여했다는 건 이거 상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 아주 주도 면밀하게 네.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아주 못된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충격이죠, 충격. 인두껍을 썼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인면수심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부족해요. 그런데 이 딸이요. 처음에 이 사실을 이런 몹쓸 짓을 당하고도 주변 특히 엄마한테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엄마가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을까 봐 숨겨왔답니다. 그러다가 친구들에게 성폭행 사실을 털어놨는데 기가 막힌 게요. 친구들한테도 기가 막힌 얘기를 듣게 되는데 자, 이 사건, 이 피해를 당한 여학생한테 이 신고를 접수한 부산 성폭력 상담소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도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우연히 서로 알게 되면서 같이 공동으로 신고를 했어요. 내 첫사랑이랑 닮았다라든지 애인 하자 뭐 이런 식의 문자들을 막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 막 수십 번씩 전화를 하고 뭐 친구 아빠이기도 하니까 별 의심 없이 처음에는 얘기를 한 것도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경찰이 제보고 있고 학교에 찾아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불러내서 조사를 하고 다시 학생들이 돌려보냈어요, 교실로. 그런데 이제 같은 반 친구들이 보고 있잖아요. 다 와가지고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 있던 건데 이렇게 돼가지고 사건이 2차 피해가 됐거든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신고했을 때 그냥 단순한 학교폭력 사건으로만 받고 조사를 찾아갔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면 앞서 들으셨죠? 친구들한테도 이 딸의 친구들한테도 문자를 보내서 내 첫사랑과 닮았다. 애인으로 지내자.
이런 문자를 보내왔대요. 이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진짜 사람만도 못해요. 사람 같지가 않아요. 사람답지 못한 행동에 첫사랑과 닮았다. 보세요. 내 첫사랑과 닮았다. 애인으로 지내자. 딸 친구 2명에게 버젓이 이런 문자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윤 대표님, 네. 앞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찰의 대응에도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학교에 제복, 경찰 정복을 입고 갔대요. 그러니까요. 제복 입을 때가 따로 있죠. 어허. 제복인 경찰의 권위를 상징해서 네. 물론 자주 입어야 되지만 수사할 때 어떻게 학교를 제복을 입고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한참 호기심 많은 여고생들이니까 네. 저 경찰들이 왜 왔느냐 하겠죠. 네. 그 신고를 받은 처음에 해운대 반여지구대에서 네. 그 제복을 입고 또 경찰차 그걸 삥뽕 네. 하고서 가서 학생 와 네. 하고서 조사했으니까 학생들한테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체 뭐 학생들 그럴 거 아니야. 아,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경찰은 나중에 이제 핑계를 대는데 네. 단순한 폭력 사건인 줄 알고 네. 그냥 빨리 출동하다가 그랬다 그러는데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 이유에 불과하죠. 아하. 신고할 때 그 네. 성폭행, 성추행에 관한 게 다 있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경찰이 저렇게 무심한 게 네. 학생들한테 2차 피해가 주는 거죠. 아하. 또 그리고 네. 그 지구대에서 또 바로 처리한 게 아니고 네. 해운대 경찰서에서 또 금정 경찰서로 또 보내고 네. 또 금정 경찰서에서 또 양산 경찰서로 네. 보내서 아하. 그 시간이 또 지체가 많이 돼가지고 네. 그 가해자 네. 이 성폭행 피해자의 의붓 아버지가 네. 지금 3개월째 지금 도피 상태예요. 아하. 그러니까 어디 가 있는지도 위치 추적이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정식 수사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학생들은 관련자들은 또 친구 의붓 아버지가 나타나서 보복할 수도 있는 거 두려움에 떠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붓 아버지가 보복할 거에 떨고 네. 또 학교 내에서 선생님하고 친구들의 눈초리에 떨고 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또 피해를 입으니까 네. 경찰이 참 무신경한 대응을 했다. 네. 이래서 경찰을 좀 지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경찰은 애초에 이렇게 대응을 했을까요? 그쪽에 저는 이게 그 성범죄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네. 바로 이게 그 피해자 신분을 보호해 주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한데. 네. 저는 이게 경찰의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 보고요. 네. 아마 이게 저분의 그 행위를 보면 네. 조금 전에 이게 그 주사를 놔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성폭행에서 바로 이것도 이게 폭행에 해당됩니다. 네. 즉 뭐냐면 이게 그 마취제를 탄다든지 네. 수면제를 탄다든지 이게 네. 전부 다 이게 폭행이고요. 네. 그다음에 저분이 의붓아버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 법이 바뀌어가지고 네. 옛날에는 이게 친아버지일 때만 가중했는데 네. 지금 이게 사실상의 친족 의붓아버지도 네. 특별 가중이 돼서 7년 이상으로 네. 아주 이게 형량이 높고요. 저는 이게 이제라도 통신 수사가 아니고 정말 이게 뭐 어떻게든 수사를 확대해서 공개 수사를 하든 네. 또 이게 보호를 하든 어떻게든 빨리 잡아야지. 네. 이게 안 잡으면 이게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이걸 말씀드립니다. 하지건 평론가님, 예. 물론 경찰도 많은 일에는 또 이 선량한 시민들을 보호하는 데 애를 씁니다만 이런 부분이 늘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세심하게 배려했다면 특히 학생들이 미성년자들이 관련된 그런 사건이면 더 조심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예.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붓 아버지라는 사람이 석 달째 지금 행적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통 이제 여성이 피해자가 될 때 많은데 네. 그게 밖으로 알려졌을 때 그 여성이 인격적으로 그 명예가 굉장히 손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알려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2차, 3차 가해가 될 수 있는 건데 네. 이런 게 많이 그동안 공론화가 돼서 네. 경찰도 성범죄 사건 수사할 때는 피해자를 조심해야 된다는 게 네. 사회적으로 하나의 원칙으로 확립이 됐는데 네. 왜 이렇게 예민한 한참 사춘기 때 여학생들 수사를 이렇게 좀 부주의하게 했는지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건이고 네. 지금 이 의붓 딸의 경우에는 무려 2년 동안이나 몹쓸 짓을 당하면서도 네. 내가 이걸 말을 했을 경우에 엄마가 또 상처를 입을까 봐 그러니까요. 꽁꽁 숨겨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인데 네. 경찰이 2차 가해를 가한 셈이 돼서 네. 더 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또 하나 무슨 약물을 주사했다고 하는데 그 약물이 뭔지 그러니까요. 요즘에 뭐 데이트 강간 약물이다 뭐 물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빨리 이 의붓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네. 무슨 약물을 썼는지 맞습니다. 그 약물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네. 됐으며 무슨 유통 경로로 그렇죠. 입수를 했는지 네. 혹시 혼자 쓴 건지 다른 사람들이랑 네. 나눠 쓴 건지 이 여죄를 빨리 네.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중요한 점을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경찰이 하루빨리 이 의붓 아버지라는 인면수심의 남성을 검거해 주길 바랍니다.